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전 재산 뺏긴 형 충격의 6화입니다. 지난 5화, 드디어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계획이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을 겨눌 비장의 카드, 윤상현. 그에게 접근하려던 찰나 강태준의 오른팔 오수진이 그와 비밀리에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계획이 유출된 것일까? 아니면 적의 심장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안개 속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큰 함정이 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호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 건너편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오수진과 윤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오수진은 강태준의 그림자야. 저렇게 단독으로 금고지기를 만날 이유가 없어. 모든 보고는 강태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대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야겠어. 일단 철수한다. 박준영 변호사에게 철수 신호를 보낸 뒤 대호는 조용히 차를 돌렸습니다. 다시 모인 임시 상황실. 세 남자의 얼굴에는 혼란과 위기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었고 강태준이 오수진을 보내 윤상현의 입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오수진 실장 개인의 행동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태준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은 그룹 내에서도 유명하니까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가능성 있어. 오수진. 그 여자는 강태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야. 강태준이 가진 힘에 충성하는 거지. 만약 강태준이 힘을 잃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의 목을 물어뜯을 여자가 바로 오수진이야. 힘을 잃는다고? 강태준이?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강태준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윤상현에게 접근하는 건 위험해. 타겟을 바꿔야 해. 오수진을 먼저 파헤쳐야 해. 민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작전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오수진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호는 역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던 재무팀 박 과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과장, 오수진 실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아는 대로 보고해주게. 특히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료에 접근하는지. 박 과장은 며칠 뒤 조심스럽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오 실장님이 최근 회장님 비서실과 재무팀의 내부 자료에 수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월권행위인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어떤 은행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해외은행.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태준의 비자금 계좌가 있는 스위스 은행이야. 민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 오수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강태준 밑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어둠의 기술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해커를 고용해 그녀의 컴퓨터 기록을 뒤지고 사람을 붙여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호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찾았어. 형. 찾았어. 민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오수진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스위스 은행의 한 프라이빗 뱅커였습니다. 메일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암호를 풀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췌장암 4기, 기대 수명 3개월, 세 사람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강태준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어. 그래서 그렇게 서둘렀던 거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던 것도 대호의 회사를 무리하게 공격한 것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수진 실장이 이걸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죽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그의 전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윤상현을 만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금고지기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피자금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호그룹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수진에게는 거대한 피자금 자체가 목표였고 강태준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아들 민호를 자기 옆에 두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대호와 그의 회사는 그저 그들의 거대한 게임에 휘말린 작은 돌멩이였을 뿐입니다. 대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용해야 해. 대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민호와 박 변호사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수진을 이용해야 해.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수진은 강태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여자가 아닙니다. 독사와 춤을 추는 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오수진도 강태준의 눈을 피해 거사를 치르려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그 도움이 되어주는 거지. 민호가 대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오수진은 지금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고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줄 사냥개가 필요한 상황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위험천만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오수진 실장에게 접촉합시다. 우리가 그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조건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강태준의 불법 비자금 내역 전부를 우리에게 넘긴다. 우리는 이것을 언론에 터뜨려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겁니다. 둘째, 대원의 칼국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한다. 셋째, 이 일이 끝난 뒤 우리에게 어떤 애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는다. 그 여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대호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지 시끄러운 싸움이 아닐 테니까요. 마침내 위험한 동맹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오수진 실장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의 건강이 염려되시는 당신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오수진에게는 섬뜩한 경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노출되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답장은 하루 만에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장소는 추후 통보.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대호의 휴대폰으로 주소가 전송되었습니다.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습니다. 민호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형, 혼자 가는 건 위험해. 함정일 수 있어. 알아. 하지만 내가 직접 가야 해. 이건 단판이야. 대표가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얻든 위협을 하든 할 수 있어. 대호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그의 옷깃에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주십시오.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걱정 마. 대호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폐공장 안은 먼지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앙에 놓인 테이블에 희미한 전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대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이블 저편 어둠 속에서 오수진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단한 담력이시네요, 김대호 사장님. 혼자 오실 줄은 몰랐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의 계획 우리가 도울 수 있소. 오수진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빠르시네요.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죠? 강태준의 비자금 리스트 원본,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공격 중단. 성공 보수는 당신이 가질 거액의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만 받겠소. 오수진은 턱을 괜 채 흥미롭다는 듯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네요. 당신들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증거? 그래요. 당신이 정말 강태준을 무너뜨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오수진이 손뼉을 2번 치자 옆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발치에는 박 과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 과장. 오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쪽 끈아풀인 건 알고 있었어요. 배신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오수진. 자, 증명해보세요. 김대호 사장님. 당신 손으로 이 배신자를 처리하세요. 그럼 당신을 내 파트너로 인정해드리죠. 오수진이 칼 한 자루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대호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습니다. 짝, 짝, 짝. 여유로운 박수 소리. 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걸음걸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등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오수진의 옆에 서서 마치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김대호 씨.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오수진은 싸늘한 표정으로 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특히 괴물을 잡겠다면서 또 다른 괴물과 손을 잡으려고 할 때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오수진은 처음부터 대호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준의 시한부 사실을 미끼로 대호를 절망의 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병든 몸을 이끌고 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 민호는 어디 있소? 그 녀석도 당신과 함께 있겠지? 이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여기서 끝을 냅시다. 강태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폐공장 안에는 대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6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동아줄은 사실 지옥으로 향하는 거미줄이었습니다. 오수진의 배신을 이용하려던 대호는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강태준. 과연 대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함정을 파고 기다린 강태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7화 마지막 반전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